비행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기체 점검을 하여 쉘 크랙이나 짐벌 주기의 휘어짐 등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팬텀3 전용 인텔리전트 배터리인데요. 항상 비행 전에는 이렇게 100% 완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브릿지 송수신 시스템이 장착된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배터리 역시 완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DJI Go 앱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마트폰으로 ISO 8.0, 안드로이드 4.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펠러인데요. 프로펠러 안면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한 쌍은 검은색, 또 한 쌍은 이렇게 은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과 컨트롤러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 준비 과정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벌 고정대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뒤에 있는 스펀지 고정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스펀지 거치대는 기체를 뒤집어 놓은 후 이렇게 옆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짐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다시 한번 충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기체 뒤에 있는 삽입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세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리모트 컨트롤러에 스마트폰을 장착할 차례입니다. 먼저 안테나를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펴주시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 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할 차례인데요. 리모트 컨트롤러 뒤쪽에 있는 포트에 연결하신 후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전원은 한번 누른 후 2초간 다시 길게 눌러서 켜시면 되고요. 이렇게 DJI Go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팬텀3 어드밴스드가 뜨네요. 기체 전원을 킬 때는 이렇게 한번 누른 후 2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기체를 흔들거나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되고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이렇게 파란색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팬텀3 비행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한 세팅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되도록 하고요. 안테나는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수신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스터를 다는 것보다는 안 좋겠지만 이제 프로펠러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펠러 장착법은 스카이플러스 다음 카페에 자세히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공중에서 분해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견고하게 잘 장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비행하시는 것은 위험하니 야외에 나가서 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DJI 팬텀3 비행 전에 간단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에 전원을 켜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DJI Go 앱을 이렇게 실행한 후 이제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면 세팅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세팅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시로 들어가시면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위에부터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포인트, 처음에 기체가 이륙할 때 지정한 홈포인트나 아니면 조종자, 즉 리모트 컨트롤러와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하여 기체가 그곳으로 랜딩하는 것입니다. 다중 비행 모드는 P모드, 포지셔닝. 기체가 GPS를 사용하거나 위전 포지셔닝을 사용하여 호버링하는 모드고, 에티 모드는 기체가 고도만을 유지하여 비행하는 방법입니다. 펑션, F 모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기체가 사용자를 따라오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웨이 포인트라 해서 일정한 포인트를 지정해 놓으면 그곳으로 기체가 자동으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리턴 투 홈. 리턴 투 홈 고도는 우리나라의 법규상 120m가 최대 고도이니 120m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 모드는 초보자 모드를 실행할 경우 P 포지셔닝 모드에서만 기체가 비행하게 됩니다. 최고 비행 고도는 우리나라 법규상 최고 고도가 120m이니 이렇게 120m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거리는 정해놓으면 500m까지 되고요. 이렇게 최대 거리를 끄면 기체가 계속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고급 설정은 이렇게 EXP, 이건 아직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요. 센서, 비행 전에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던가 그런 경우에는 IMU를 점검해야 된다든가 하면 IMU 점검해서 IMU 캘리브레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조종기 신호가 끊길 경우에는 리턴 투 홈, 그곳에서 착륙 아니면 그곳에서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리턴 투 홈이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리턴 투 홈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전 포지셔닝, 기체가 초음파 센서와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호버링하는 기능인데요. 이 패턴이 없거나 물 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꺼놨습니다. 전방 LED. 전방에 빨간색 LED가 켜지냐 꺼지냐인데, 이건 야간 비행할 때 빨간색 등이 기체에 보인다면, 그게 카메라 영상에 들어오면 영상을 망칠 수 있으니, 그래서 야간 비행 시에는 웬만하면 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야간 비행할 일이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기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은 진행할 수 없으니 기체의 전원을 끄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틱 모드는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로 되어 있으며 모드 1, 모드 2, 모드 3 등에 대해서는 스카이 플러스 다음 카페에 자세히 게시해 놓겠습니다. C1, C2 버튼은 카메라 고급 설정이 되고, 또는 이런 여러가지 모드, 또 C2도 여러가지 모드가 되나, 이건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HD, 이거는 채널 간섭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사용자 정의에서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송 품질 등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체 배터리 모드는 배터리 매우 부족 경우는 한 30%가 좋을 것 같고요. 매우 부족할 경우 리턴 투 홈 할 수 있으니 리턴 투 홈 할 정도로 충분한 배터리가 남아있는 35% 정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방전은 매일 전화 표시하는 것이 굳이 표시한다면 나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됐네요. 자동 방전은 기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방전이 되는 것이니 한 5일 정도로 했고요. 정상이네요. 짐벌 팔로우 모드, FPV 모드가 있고요. 곡 설정에서 이렇게 피치 값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등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도 가능하고 롤 조정이 가능합니다.